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허경욱입니다. 금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데요. 그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보통 저와 같은 직무는 기술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드리는 게 이제 보통인데, 오늘은 그 기술에 대한 정보보다는 특정 화두를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디지털 필수 역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컴퓨터공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개발자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전 세계 개발자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IDC에 따르면 그 개발자 통계 정보, 이번 올해 이제 진행한 개발자 통계 정보에 따르면 전 세계에 3,100만 명의 개발자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약 절반 정도인 1,400만 명 정도의 이제 개발자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개발자 분들이 그 매일매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곳에, 그리고 80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개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여러분들이 적용해주고 계시는 그런 기술들이 지구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꿈꾸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떻게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자분들은 우리 모두 약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더스트리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것보다는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우리 개발자에게 어떤 것을 개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세션에서 첫 번째 내용이나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 후속 내용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분명히 디지털 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팬데믹 2년 동안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뤄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디지털 전환 그 자체보다는 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그런 필수 역량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성공하는 조직과 성공하지 못하는 조직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조직과 성공하지 못하는 조직을 구분하는 것은 그런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보유하고 있냐 하지 않냐에 대해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oing more with less, 그 디지털 필수 역량과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그 내용 그대로 영어를 이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일을 하세요. 좀 더 길게 일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오늘날 그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그런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짧은 시간에 더 낮은 복잡도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디지털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경제 불황 속에서 그 더 나은 비즈니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은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런 움직임을 더욱더 이제 가속화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Doing more with less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필수 역량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사티아 나델라 저희 이제 회사의 회장님이 모든 조직들이 가지셔야 하는 디지털 필수 역량 5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중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입니다. Be data driven and optimize with Azure. 해당 필수 역량에는 데이터 드리븐에 대한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해당 내용은 마지막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니 이 시간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인프라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프라 계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얘기예요.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조금 더 민첩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1851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659개가 있습니다. 보통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2만 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하고요. 거기는 2만 제곱미터라고 그러면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축구장 한 3개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거기에는 최소 10만 대 이상의 서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그런 인프라들은 그 저렴한 비용으로 그다음에 탄력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커팅 엣지 이런 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전 세계 65개 이상의 리전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리전들을 연결하는데 17만 5천 킬로미터의 마일의 광 케이블이 연결돼 있습니다. 마일이라 그러면 잘 와닿지 않죠.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8만 킬로미터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의 그 모든 도로, 그 간선 도로, 뭐 조그만 국도까지도 포함해서 도로의 전체 길이가 한 11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약 2.5배 정도 되는 길이고 지구를 7바퀴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광 케이블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애저만. 물론 경쟁사들도 많은 이제 광 케이블을 이미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왜 인프라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일까요?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런 IT 투자를 수요에 맞게끔 적절하게 조정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이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IDC에서 올해 이제 얘기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37% 더 저렴한 비용으로 53% 더 나은 생산성으로 46% 더 빠르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 내용을 해석하실 때 단순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면 저게 다 어치브 되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맥킨지에서도 따로 이제 리포팅을 낸 게 있습니다. 맥킨지에서는 전통적으로 과거에 이제 몇 년간 클라우드 전환해서 진행해 왔던 뭐 그런 리프트 앤 시프트 형태로 온프렘과 유사한 형태로 클라우드를 사용했을 때는 비용이 과거에 쓰시던 것보다 더 저렴해지지 않고 더 비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고하는 거는 클라우드의 어떤 그 네이처에 맞게끔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소한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적용한다거나 또는 이벤트 기반의 그 서버리스 환경들을 활용해서 클라우드의 그런 탄력적인 인프라의 특성을 잘 활용하셔야 이런 비용 절감, 그다음에 생산성에 대한 향상, 그다음에 이제 속도에 대한 증가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 기반으로 혁신했던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NBA 다들 잘 아시죠? 좋아하셔서 저도 뭐 즐겨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뭐 마이클 조단 시대 때부터 NBA를 이제 좋아했었고 지금은 잘 보진 않지만 뭐 뉴스를 통해서 이제 가끔 접하긴 합니다. 작년에는 그 스테판 커리가 있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가 우승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NBA를 보통 저희가 뭐 구단이나 선수 위주로 이제 보실 텐데 NBA를 운영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런 NBA를 운영하는 사무국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그리고 농구 게임을 좀 더 잘 홍보하고 더 중요하게는 농구 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주고 계셨어요. 저희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온프렘에 있는 IT 인프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기대를 하셨고요. 그래서 애저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영상을 잠깐 볼까요? Let's take a look. NBA has always been at the cutting edge of technology. Microsoft invests heavily in their security tooling, which was a very big deal for us in terms of moving our business data into the Azure cloud. The rise with the SAP bundle in Azure takes the operational nightmares away from us. It enables us access to over 2,000 APIs and integration to not just SAP products, but third-party products. That just makes our options limitless. Cloud ecosystem has really helped NBA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experience to our fans and satisfy the needs of our teams as well as the game of basketball overall. 네, 그 영상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면
애저 기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SAP 인프라를 Rise with SA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기존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영의 그 나이트메어, 그런 악몽들을 대부분 제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2천여 개 넘는 API를 활용하고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전에 하실 수 없었던 다양한 조합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클라우드 생태계를 통해서 MBA 그런 사무국이 팬들에게 더 나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또 한 번 더 볼까요? 이건 이제 국내 사례인데요. 국내 위치한 글로벌 전자회사 이제 사례입니다. 기존에 이제 MPLS 기반의 자체 전용망을 쓰고 계셨는데요. 전 세계 브랜치에 이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전 세계 브랜치와 로컬에 있는 헤드쿼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자체 MPLS 기반의 전용망을 쓰고 계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셨냐? 해외 법인과 그 법인에 가장 가까운 애저 리전을 연결하고요. 국내에서는 국내 그 헤드쿼터와 그다음에 우리 코리아 센트럴 리전을 연결해서 그 사이는 애저의 이제 그런 광대형 네트워크 기반의 네트워크를 메쉬 기반으로 연결을 해서 글로벌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쓰고 계십니다. 전용망을 저희 아까 28만 킬로미터의 광 케이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광 케이블 하에서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글로벌 주요 거점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또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실제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는 기존과 동일한 네트워크 퍼포먼스의 비용은 약 80% 절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로 이제 장표로는 없지만 말씀드리면 국내에 위치한 다른 글로벌 전자 회사입니다.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글로벌 브랜치에 다양한 그 한 2만 1,000명 정도의 이제 그 인플로이 구성원들이 이제 계셨다라고 해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VDI 같은 환경들을 이제 쓰고 계셨었는데요. 그 VDI 환경을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5개의 리전과 그다음에 28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런 광 케이블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최대한 그런 이제 운영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업투데이트 되어 있는 최신 VM 이런 걸 가지고 실제 구성원들이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최적의 이제 경험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이제 활용하셨다라고 합니다. SAP, VDI 이런 뭐 또는 이제 광대형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그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어떤 그 혁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빌드하시는 그런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 배포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온프렘에서만 동작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여러 영역에서 이제 동작이 됩니다. 엣지 영역까지도 이제 동작이 되는데요. 맥킨지에서 이제 그 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런 엣지 영역까지, 그다음에 엣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영역까지 어떻게 심리스하게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시고 그다음에 구성을 일원화하시고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또 자동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존 디어라는 회사 잘 아실 겁니다. 농기계 업계의 테슬라라고 이제 불리는 회사죠.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존 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애저에서 제공하는 그 애저 아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아크를 통해서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온프렘 사이드로 이네이블링 시켜서 그분들의 어떤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온프렘을 좀 혁신했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공장에서 이제 하신 건데요. 공장은 레이턴시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통은 잘 쓰기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온프렘 환경에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을 아크 기반으로 이네이블링 시켜가지고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서비스를 활용하신 거예요, 온프렘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인프라를 좀 현대화시키고 모더나이즈 시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AI인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AI인데요. 그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AI는 최고의 이제 증폭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맥킨지에서 이제 올해 나온 테크놀로지 트렌드의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이 어플라이드 AI입니다. AI 도입 속도가 갈수록 이제 늘어나고 있고 더 쉽고 더 경제적으로 AI를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하고 있던 그런 클라우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GPT-3, 그 오픈 AI GPT-3가 저희 애저에서 이제 트레이닝이 됐는데
트레이닝 될 때 28만 5천 개의 코어가 사용됐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만 개의 GPU가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클라우드가 아니고서 이런 스케일을 이제 감당할 수는 없었겠죠. 해당 트렌드에서 이제 알 수 있게 읽듯이 AI 이름 자체 어플라이드 AI죠. 이름이 AI를 이제 연구하는 단계에서 실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의 유스 케이스에 접목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이제 마야인데요. 오토데스크라 그러면 보통 이제 CAD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CAD로 유명한 회사인데 마야라는 제품은 실제 헐리우드나 이런 특수 효과 관련돼서는 어떤 뭐 전 세계 산업의 표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모아나나 매트릭스, 그다음에 아바타, 스파이더맨 같은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런 오토데스크에서 오픈 AI의 이제 코덱스 모델을 활용하여서 자연화 기반으로 코맨드를 넣으면 실제 그 오브젝트들을 복사한다거나 또는 뭐 크기를 줄인다거나 색깔을 입힌다거나 하는 형태를 임베드 시켰습니다. 그들의 제품에 코덱스라는 모델을 보고 그분들은 어떻게 제품을 혁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거에 대한 결과죠. 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마텔입니다. 마텔은 이제 바비 인형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고요. 마텔에서는 그 최고의 인공지능 화가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달리2, 오픈 AI의 달리2를 가지고 장난감 자동차 디자인에 활용하셨습니다. 그 디자이너분들이 빈 캠퍼스에서 어떤 디자인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클래식 자동차 모델 이런 걸 입력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컨버터블로 만들어져. 그럼 그 자동차가 바로 컨버터블 형태로 만들어지고 하는 형태로 해서 수십 개의 이미지를 실제 디자인하는 작업에 이제 활용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접목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해 보고 계신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AI 모델뿐만 아니라 오픈 AI에 있는 여러 모델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 애저 어플라이드 AI 서비스 같은 데서도 인베드가 되어 있고요. MS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빙 서치 또는 뭐 오피스 계열들, 그다음 엑스박스, 링크드인 이런 데서도 실제 관련된 AI 서비스들을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인베드해서 그런 제품들을 이제 혁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되겠습니다. AI가 초유의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서요.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빠르게 적용을 해보고 패스트 페일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빠르게 접목해서 또 시험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보안 내용인데요. 보안 내용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의 이제 보안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보안의 틀에서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회사의 방화벽 뒤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회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극복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원칙이 필요한데요. 세 가지 이제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그다음에 유출이나 침해를 가정해서 보안 전략을 세우는 것.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원칙이 적용된 것들이 보면 이런 원칙에 기반해서 나온 게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로 트러스트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보안 업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모든 액세스에 대한 요청은 강력하게 인정이 되고 그런 인증된 것들이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그다음 제약에 따라서 승인되고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어떤 이상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또 인증이 거친 사용자 아이디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호스팅되는 환경, 데이터 이런 모든 요소에 접근할 때 그런 요청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위반을 방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돼야 됩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그런 영향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분화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권한을 제공하는 그런 원칙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분석하고 신속하게 이제 감지하는 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본질은 말은 좀 장황하겠지만 상당히 이제 간단한 본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은 전체 디지털 자산, 즉 아이덴티티부터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데이터, 인프라 네트워크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통합 보안 철학이나 엔투엔드로 이제 전략이 도입되어야 되고요. 사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바쁘게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내용도 있었는데 그건 뺐습니다. 라보뱅크 사례인데요. 네덜란드 다국적 금융회사입니다. 라보뱅크는 뭐 여느 회사와 비슷하게 하이브리드 환경도 있고요. 멀티클라우드 환경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보안을 책임지시는 분이 너무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거죠. 너무 다양한 인프라에 그 보안을 어떻게 이제 심리스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걸 관리할 수 있을까?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셨고요.
저희에게 이제 문의 주셨을 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쓰시면 상당 부분 좀 그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셔서 거기서는 그 제품을 도입해서 실제 AWS에 뭐 200개 넘는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에도 200개가 넘는 서비스, 그런 서비스와 온프렘에 있는 보안까지 그 아주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환경을 그 통합된 형태로 통찰력을 가지셔서 보안을 조금 더 과거보다는 손쉽게 그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빠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는데요. 그 디지털 필수 역량 그 5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일단 디지털 세계에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이 5가지 내용 중에 몇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실제 그 개발하는 활동에 또는 기획하는 활동에 접목하셔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